안녕하세요. 몇 달 전 출산한 30대 며느리입니다. 저는 출산 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시댁으로부터 상상도 못했던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모유수유 참관이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고 제 남편마저 결국 그들의 편에 서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과연 제가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분노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축복인 줄 알았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통의 고통이 아직 생생했지만 그 작은 생명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제게서 나왔다니. 처음 모유를 물렸을 때 아기가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이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꼈죠. 산후조리원에서 2주는 꿈 같았습니다. 물론 밤낮 구분 없이 찾아오는 수유 시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처음엔 전몸살도 심했어요. 유선염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40도 가까운 열이 나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고 아기가 물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간호사들이 유방 마사지를 해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제 방은 제게 안식처였습니다. 조용히 오직 저와 아기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아기가 배부르게 먹고 제 품에서 잠드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완벽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산후조리원에 들러 우리를 보러 왔고 수유하는 제 모습을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끝나면 들어와 아기를 안아주곤 했죠. 당신 정말 대단해. 우리 아기 키우느라 고생 많아.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 가족이 완벽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우리 셋만의 작은 성이 견고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야. 당신도 수고했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그의 손에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그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산후조리 도와주러 오신대. 남편이 퇴원 전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기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깨달은 터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전문 간호사들이 도와줬지만 집에서는 모든 걸 제가 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집에 도착한 바로 그날 오셨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휴, 우리 손주 어디 있어? 할머니 왔다.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며 안아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진심 같았거든요. 아기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하시며 연신 예쁘다고 똑똑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첫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제가 샤워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시고 청소며 빨래며 뭐든 해주셨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아가, 산후에는 몸조리 잘해야 해. 나중에 다 탈이 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이런 거야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 엄마 건강해야 손주도 건강하지. 시어머니의 배려에 저는 조금 마음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으신 분이구나. 혹시 제가 선입견이 있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유 시간만큼은 제 영역이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제가 안아서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조용히 젖을 물렸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와 아기만의 것이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신성한 시간이랄까요. 그런데 셋째 날이었나요? 제가 방에서 수유를 하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잘 먹나 할머니가 봐야지.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수유 중에 덮는 이불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지금이요? 아이고, 뭘 그래. 나도 다 겪어본 일인데. 저 잘 나와? 아기가 충분히 먹고 있는 거 맞아? 시어머니는 제 당황한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꼭 안으며 몸을 틀었어요. 잘 먹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초보 엄마라 모르는 게 많을 텐데. 내가 봐줘야지. 아기 입 모양 좀 봐봐. 제대로 물고 있는 거 맞아? 시어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산후조리원에서 교육받았어요. 제가 수유 끝나면 나갈게요. 목소리를 최대한 단호하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쳐다보시다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며 나가셨어요. 쯧쯧, 요새 애들은 참.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실수였겠지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아기에게 젖을 제대로 물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수유하는데 갑자기 들어오셨어. 노크도 없이. 아, 그래? 미안.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노크하시라고. 응, 부탁해. 좀 놀랐거든. 정말 깜짝 놀랐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작은 실수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후 또다시 수유 중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가 있긴 했지만 제가 잠깐만요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아, 잠깐만. 물 가져다 주려고. 시어머니는 물컵을 들고 들어오시더니 침대 옆 협탁에 물을 놓으며 은근슬쩍 제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수유 이불 아래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 시선이 제 피부를 훑는 느낌이 들었어요. 젖은 잘 돌아? 가슴이 너무 딱딱한 것 같던데. 양이 부족한 것 같으면 미역국을 더 먹어야 해. 충분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기가 요새 자주 우는 것 같던데 혹시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모유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소아과에서도 체중 잘 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직접 봐야 아는 거지. 아기 입 모양이라든가 젖 빠는 소리라든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봐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유 끝나면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발. 시어머니는 약간 삐친 표정으로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아기를 안은 채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제 공간이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왜 제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수유는 더 이상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문이 열릴까, 언제 누가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과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 좀 드려줘. 수유할 때는 정말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 진짜 힘들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셔서 그러는 거야. 아기가 있으신 건 아니고, 아기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사생활이고, 내 몸이야. 나는 불편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남편의 약속을 믿고 잠들었지만 다음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부. 본격적인 요구. 남편이 출근하고 오전 수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잠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유는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지? 저는 수유를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새 젊은 엄마들은 전부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도 보고 동서들도 보고 다들 격려해주고 그랬지.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히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발소리가 들렸고 제 방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도 들렸어요. 손주 젖 먹는 소리도 못 듣고 할머니가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나. 수유를 끝내고 방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아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응?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수유는 가족이 함께 응원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말이야, 나도 참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우리 손주가 젖을 잘 먹는지 할머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확인하고 싶다는 게 무슨? 내 말은 수유하는 걸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거지. 아기가 제대로 물고 있는지, 양이 충분한지, 혹시 공기를 많이 먹진 않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나도 다 겪어본 일이고, 손주 걱정하는 할머니 마음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제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아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니. 그 저주로 우리 손주를 키우는 건데, 그게 무슨 사적인 영역이야. 온 가족의 기쁨이지. 온 가족이 함께 축복하고 응원해야 할 일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 가족의 기쁨? 제 몸이, 제 수유가 온 가족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불편하거든요. 왜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 다 가족인데.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잖아. 가족이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 의견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정말 서운하다. 손주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작은 소원 하나 못 들어주다니.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눈빛의 서운함과 동시에 어떤 결의 같은 게 보였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울먹이며 그날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믿어져? 수유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야.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대. 이게 말이 돼? 이게 정상이야?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나 진짜 충격받았어. 이게 정상적인 요구야?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야, 당연히 이상한 거지. 당신이 불편한 건 너무 당연해. 그건 말이 안 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 내 남편이야, 라고 생각했죠. 내가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요구하시냐고. 그날 저녁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요구는 정말 곤란합니다. 아내가 너무 불편해해요. 아니, 왜들 이렇게 유난이야? 나도 시집 와서 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 할머니, 고모들 다 봤어.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 야, 손주 걱정하는 게 무슨 인권 침해야. 시대가 다르면 뭐해. 사람 마음은 똑같지. 할머니가 손주 젖 먹는 거 보고 싶은 게 죄야? 죄가 아니라 그게 아내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요. 그건 너무 사적인 부분이에요. 고통? 그 정도로? 아이고, 요새 애들은 너무 약해. 나는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시어머니가 화난 듯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오늘은 정리된 것 같아.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긴 한데 당신 편을 들었으니까 안심해.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 저는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당신이 내 편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당연하지. 내가 당신 편 안 들면 누가 들어. 걱정 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 조용히 손주만 보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어제 많이 속상해하던데. 네, 아버지. 엄마가 뭐 그렇게 큰 걸 바란 것도 아닌데 너무 단칼에 자르는 거 아니냐. 저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건 아내가 정말 불편해하는 일이라서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시대? 시대가 변했다고 사람 마음까지 변했냐? 잠깐만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 며느리, 네 생각은 어떠냐? 시아버지가 제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버님. 뭐가 어려워? 우리 다 가족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는데 그 작은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어? 며느리 너 원래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냐? 매정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제게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제 몸에 관한 일이잖아요. 아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가족이란 게 서로 나누는 거지,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니야. 그 저주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주를 키우는 건데 그게 너 혼자만의 것이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가 따라야 할 당연한 질서가 담겨 있었어요.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 집안의 화목. 그런 단어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는 남편을 따로 불러 서재에서 한참을 대화하셨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가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다.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도, 네가 아플 때도 모든 걸 포기하고 너만 봤어. 이제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워하시겠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한 번만 부탁해봐라. 딱 한 번만. 그럼 엄마 마음도 풀리고 다들 편해질 거 아니냐. 네가 중간에서 좀 고생해야지. 그게 아들 도리고 남편 역할이야.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지 말씀이. 어머니가 정말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양보? 뭘 양보해? 아니, 그게 한 번만이라도. 지금 진심이야? 어제 분명히 내 편이라고 했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당신 입장도 이해해. 근데 부모님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어머니가 정말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당연히 하지.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가면 가족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내가 중간에서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족 분위기 중간에서 힘들다 한 번만이라도. 제 고통보다 그들의 불편함이 더 중요한 건가요? 남편의 피로가 제 존엄성보다 우선인가요? 그 뒤로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냉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남편 것만 차려져 있고 제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식사는 너는 알아서 차려 먹어. 나는 우리 아들 것만 챙기면 돼. 쌀쌀한 목소리였습니다. 빨래를 돌릴 때도 남편 것과 아기 것만 넣고 제 옷은 따로 두셨어요. 요새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살려고만 해. 시어머니 마음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거실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눈치 보고 젖 먹는 것도 못 보고. 내가 무슨 남이야? 손주 키우는 게 나 혼자 하는 거라도 돼?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그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매일, 매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상기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고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제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슬슬 피곤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새 우울해 보이셔. 당신이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돼? 밥 같이 먹는다든가 말 좀 붙인다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유하는 걸 보여달라는 걸 거절했다고 내가 다정해야 돼?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관계 개선을 좀 해봐. 부드럽게? 내 몸을 내놓지 않는 게 부드럽지 못한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어머니는 우시고 아버지는 전화하시고 회사에서는 실수하고. 나 진짜 미치겠어. 힘들다는 말. 그 말이 저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면 결국 타협점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타협은 늘 약자인 제가 양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수유 시간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문을 잠갔는데도 언제 누가 들어올까봐 두려웠어요. 노크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면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고 언제든 침범당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유 수유는 더 이상 제게 평화와 유대감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터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평소에 바빠서 자주 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셨어요? 네, 저 왔어요. 시누이는 냉담하게 인사를 받더니 곧바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로 나온 시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올케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요새 많이 우울하세요. 그거 알아요? 네,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언니 때문이에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뭘 어쨌는데요? 손주 수유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요구예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애 낳았을 때는 엄마한테 다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친엄마한테 보여드리는 거랑 저랑은 다르죠. 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 가족인데 무슨 선택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엄마가 손주 사랑하시는 건데 그 정도는 보여드려야죠. 저는 불편해요. 불편? 다들 불편한 거 참고 사는 거예요. 언니만 특별해요?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도 못 헤아려 주면서 무슨 며느리예요? 신우이의 말들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저 애 낳을 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다 보셨어요. 뭐가 그렇게 숨길 게 있어요? 젖 먹이는 거 창피한 것도 아니고. 아가씨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저는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시집을 왜 와요?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엄마 마음 맞춰드리고 가족 분위기 맞추고 그게 며느리 역할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빠도 요새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거 알죠? 그게 다 집안 분위기 때문이에요. 언니가 고집 부려서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힘드네요. 딱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엄마도 만족하시고, 오빠도 편해지고, 언니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시누이가 가고 나서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저를 향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만, 5분만, 그럼 끝이라고.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만 유독 예민한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혼자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져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지는 것처럼요. 나는 그저 손주가 잘 크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한테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5분, 아니 3분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냐.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난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네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래도 참고 살았어. 이제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난 뭐가 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저를 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건가요?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봐. 이렇게까지 속상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더러 어쩌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방법? 무슨 방법? 내가 저기 서서 옷 벗고 수유하는 걸 보여드리면 돼. 제 목소리가 커졌고 아기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우셨어요. 봐라, 손주까지 우네. 다 내 며느리 때문이야.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방 안에서 아기를 달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고립되어야 하나요? 왜 제 거부가 이렇게 큰 죄가 되어야 하나요? 복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니 처 좀 설득해봐. 나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보지? 알아요, 어머니. 제가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보고 싶어서 병날 것 같아. 3부. 남의 편. 그날 밤 늦게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하자. 저는 지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들어와서 침대 끝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 나도 울었어. 알아. 근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어요. 근데 뭔데?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신 입장 이해해. 정말로. 근데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양보라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보여드리면 어떨까? 5분도 안 걸려. 그럼 어머니도 마음 놓으시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나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제 남편이 뭐라고 한 거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여보, 나도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매일 싸우고 어머니는 우시고 당신은 화내고 나는 중간에서 너무 지쳐. 그래서 내 몸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 단 한 번 5분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내 편이잖아. 나는 당신 편이야. 근데 이것 좀 봐. 이건 실용적인 해결책이야. 어차피 어머니가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잖아. 사랑? 이게 사랑이야? 그래. 조금 시대착오적이긴 하지. 근데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우리가 이해해줄 수는 없을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야. 어머니 변호인이 아니라고. 나는 둘 다의 남편이고 아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지. 이게 현실이야. 해결책. 내 존엄성을 5분에 파는 게 해결책이야? 존엄성까지 갈 일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수유하는 모습 한번 보는 건데.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저를 방어하던 마지막 방패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당신도 똑같네. 결국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데 그게 전부가 될 순 없잖아. 가족 전체를 생각해야지. 나 혼자만, 당신 혼자만 생각할 순 없어. 가족 전체에 나는 포함 안 돼? 당연히 포함되지. 근데 당신 혼자만 생각할 순 없잖아.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다 힘들어.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나가줘. 나 혼자 있고 싶어. 여보. 나가달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마지막 방패가 무너졌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저도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밤에 들어오면 저는 이미 잠든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마저 설득하지 못했다는 걸 아시고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셨어요. 아이고, 요새 며느리들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 시어머니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도 없어.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척하며 제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눈치 보고 젖 먹는 것도 못 보고. 내가 무슨 남이야? 대체 내가 이 집에서 뭐야?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그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매일, 매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상기시키는 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기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저만 빼고 가셨어요. 준호야, 엄마랑 아기 옷 사러 가자. 너는 집에서 쉬어.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저를 배제하는 것이었죠. 아기 물건을 고르는 것조차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시댁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기 100일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시댁 친척들이 다 모여 계셨어요. 시고모, 시숙모, 시누이까지. 모두 아기를 보러 온 거였죠. 어머,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네. 젖은 잘 먹어? 모유 먹이는 거지? 요새 모유 먹이는 엄마가 대단한 거야. 고생 많지? 친척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말이야. 수유하는 거 아무도 못 보게 해.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는 봐야지. 젖이 잘 도는지 확인도 해야 하는데 시고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며느리 있는데 당연히 다 봐. 그게 시어머니 역할이지. 요새 젊은 애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숙모까지 가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난과 의아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예, 너무 그러지 마.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면 보여드려야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겨. 창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시어머니 옆에서 당연히 수유하던데?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온 친척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저를 방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뜬 저는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하는데 저만 유난을 떠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들었지? 근데 있잖아,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들 경험자들이잖아.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는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시아버지가 다시 집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가야, 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너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을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권위가 느껴졌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화목한 집안이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집안이지.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어. 근데 요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 다만 며느리가 조금만 더 유연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싶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 그렇게 큰 거냐? 손주 젖 먹는 거 한번 보는 거잖아. 우리 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새 밤마다 우시는 거 아냐?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것 같다고. 손주는 보고 싶은데 눈치만 보인다고. 병원에서 혈압약도 처방받으셨어.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누가 탓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누군가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 며느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돼. 저도 마음을 열고 싶어요. 근데 그건 뭐? 며느리 고집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어. 준호도 너무 힘들어해.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한대. 이번 달 실적도 안 좋다더라.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남편의 일까지 저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것. 어머니 소원 한번 들어드리면 안 되겠냐? 딱 한 번만. 그럼 어머니도 마음 놓으시고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야. 내가 보증해. 정말.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제가 물었을 때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무슨 나쁜 사람이냐. 그냥 한번 보고 싶으신 것뿐이야. 확인하고 나면 안심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거야. 하지만 아가야, 가족이란 게 서로 양보하는 거야. 네가 이번에 양보하면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양보해 줄게. 그게 가족이야. 거래였습니다. 제 몸을 조건으로 한 거래.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너도 우리 손주도 준호도 모두를 위해서.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랑 이야기했다며? 응. 뭐라고 하셨어?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된대.
그럼 끝이래.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도 그게 최선일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어쩔 수 없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무너져. 어머니는 우시고 아버지는 실망하시고 나는 중간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는 어떨 것 같아? 당신도 힘들잖아. 매일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한번 해결하면 당신도 편해질 거야. 정말로 편해진다고? 그래. 어머니도 더 이상 그런 말씀 안 하실 거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간절함을 봤습니다. 피곤함, 지침, 그리고 제발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애원. 그 눈빛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5분이야, 5분. 그냥 평소처럼 수유하면 돼.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는 것뿐이야. 시아버지도 보시겠다고 하시면? 아니, 아버지는 안 보실 거야. 어머니만. 확실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어머니만 보실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 아마. 확실하지 않다는 말. 그 불확실성이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연하지. 당신이 이 집에서 편하게 살려면 어머니랑 관계가 좋아져야 해. 이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맞는 것처럼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존엄성을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나 진짜 못 살겠어. 무슨 일이야?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어머니가 병원 가셨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셨다고. 입원하셨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들어드리자. 어머니 건강까지 나빠지시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야?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만,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만.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저를 옥죄는 주문처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 거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정말 5분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건강까지 나빠지게 만들면서 제가 지키려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건 내 몸이야. 내 선택이야. 내가 불편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 한 번 허락하면 다음엔 뭘 요구할까? 두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싸웠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집에 오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약봉지를 잔뜩 들고 오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치고 아픈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나 좀 보자.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손주가 잘 크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나쁜 마음 없었어.
정말로. 알아요. 근데 너는 나를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 나도 마음 아파. 많이 아파. 이렇게 병원까지 가게 됐잖아.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똑같이 젖 물리고 아이 키우고 며느리로 살았어. 그때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보여드렸지. 그게 예의였고 며느리 도리였어. 시대가 달라요, 어머니. 시대가 달라도 사람 마음은 똑같아.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딱 한 번만 보여줘. 제발. 그럼 나도 마음 놓고, 너도 편하고, 우리 모두 편해질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겠어? 한 번만.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의 건강까지 더해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게 좋아? 아니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고 아기가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아기를 달래며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고집을 부려서 모두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까지 해친 것 같았어요. 4부. 마지막 제안.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저. 마치 가족 회의 같았어요. 아니, 재판 같았습니다. 저를 심판하는 재판. 우리 이 문제를 오늘 끝내자.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입장도 이해해. 불편한 거 알아. 근데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 건강까지 나빠졌잖아. 우리가 타협안을 생각해봤어. 어머니가 수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1분만. 아기가 잘 물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는 거야. 1분. 5분에서 1분으로 줄었습니다. 마치 제가 협상에서 이긴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본질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안 볼 거야. 어머니만 보시는 거지.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당신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배려한 거야. 우리도 많이 양보한 거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들이었어요. 이건 정말 합리적인 제안이야. 우리가 최대한 양보한 거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어.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분은 고사하고 1초도 싫다고. 그럼 저는 정말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는 건가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또 생각해. 언제까지? 우리도 지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결정해. 내일까지 대답 못하면 나는 정말 너를 포기할 거다.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 가족에서 배제된다는 것,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도 우리 손주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네가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기마저 빼앗기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혼자 울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며느리 자격을 박탈당하고 아기 양육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 저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도대체 모유 수유에 왜 저리 집착하시는 것이며 나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모는 건지 모두가 다 괘씸해질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내내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거실을 지나칠 때도 그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결정했어?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직 시간 다 됐잖아. 대체 뭘 그렇게 고민해? 1분도 못 참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야?
나를 그렇게 싫어해?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남편이 중재에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 며느리는 아직도 생각 중이래. 대체 뭘 생각해? 답은 하나잖아.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달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서러운 적 없어. 손주 하나 보자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눈빛으로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계속 말합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어머니 건강도 회복되시고 우리도 편해져. 시어머니는 제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손주 사랑하는 게 죄야? 1분도 못 참아?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는 제게 계속 말합니다. 가족이란 게 양보하는 거야. 네가 양보해야지.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 시누이는 제게 계속 말합니다. 나는 다 했어. 왜 너만 특별해? 며느리 도리를 해. 온 세상이 저에게 말합니다. 1분이 뭐가 어때? 그냥 보여줘. 너만 유난 떠는 거야. 하지만 제 안의 다른 목소리는 계속 외칩니다. 이건 내 몸이야. 내 선택이야. 내가 불편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 이건 정당한 거부라고. 저는 지쳤습니다. 싸우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모든 게 지쳤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듭니다. 수유할 때마다 불안하고, 집 안을 걸을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남편을 볼 때마다 배신감이 느껴져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1분만 참을까? 그럼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1분을 양보하면 다음엔 뭘 요구할까? 이번에 1분을 양보하면 다음엔 뭘 요구할까? 아기 목욕시키는 것도 보여달라고 할까? 제 몸의 경계는 계속 허물어질까?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걸까? 밤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봅니다. 저 밖의 세상에서는 다른 엄마들도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오직 저만의 이상한 지옥일까요? 남편은 이제 제게 말도 잘 안 합니다.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스쳐 지나가요. 우리의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아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믿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니까요. 그는 이제 중립을 넘어 그쪽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걸 매 순간 느낍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심지어 제 결혼 생활에서조차 혼자예요. 아기마저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며느리 자격을 박탈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너는 이 집 며느리 아니야. 손주도 내가 키울 거야. 시한부 선고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요. 제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에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1분을 양보하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떨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두렵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예민하다고, 이기적이라고, 며느리 도리를 못한다고 말씀하실까봐. 하지만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이 얘기, 저 얘기라도 듣다 보니 이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가감없이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젠 정말 해결하고 싶습니다.